임명 당일 불거진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에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하루 만에 입장문을 내고 사퇴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문제로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런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뒤늦은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가족 모두가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용서를 구한다면서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사과도 덧붙였습니다. 정 본부장의 아들 정모군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인 지난 2017년 동급생에게 지속해서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던 피해자에게 돼지, 냄새난다, 사료나 먹으라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지속해서 썼습니다. 이듬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 사실이 확인되고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정 본부장은 전학을 취소해달라며 재심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인 정 본부장 부부는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정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당시 학교 선생님은 정 군에게 피해 학생의 아픔을 공감하게 해주려 노력했지만 책임을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는 부모님이 손도를 막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가장 가벼운 징계 조치였던 사과문도 제대로 쓰지 않고 처분 조치인 학교 봉사도 학업에 지장이 간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는데 가해자인 정 군은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 본부장이 기자들에게 사퇴 입장문을 보낸 지 1시간도 안 돼서 인사명령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찰청은 남구준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해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출신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이 지원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 정순신 본부장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파다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검찰 출신이 요직에 포진하면서 경찰마저 장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수본부장은 전국의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중책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심사 끝에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 본부장을 최종 낙점했습니다. 경찰청은 정 본부장 임명을 발표하면서 수사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으로 경찰의 책임 수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검사 출신으로 내부 반발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뭐 그런저런 장단점을 다 고려했고요. 네, 고려해서 지금 추천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이 있어서 이런 이유는 없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강행한 국수본부장 추천은 임명 하루 만에 자진 사퇴로 귀결됐습니다. 국수본부장은 별도의 인사청문회가 없어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 본부장 아들의 학교 폭력은 5년 전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문제지만 미리 걸러지지 않은 겁니다. 정 본부장 임명으로 경찰이 검찰의 수족이 됐다면서 반발이 컸던 경찰 내부에선 윤 청장에 대한 용퇴 요구까지 불거졌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때부터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이 쌓여왔던 터라 정 본부장 사퇴로 책임론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다음 달 폐교를 앞둔 서울 화양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84명만 다닐 정도로 학생 수가 줄어 결국 문을 닫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가 됐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이의 수인 합계 출산율이 0.59명에 불과해 0.78명인 전국 평균 합계 출산율보다도 낮았습니다. 서울과 함께 부산과 인천 등 대도시가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을 이끌면서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자 수가 37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에서 출생아를 뺀 12만 3천여 명만큼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통계청이 앞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을 2031년으로 예측했던 조건 가운데 지난해 인구 자연 감소폭을 10만 6천 명으로 잡았는데 실제 감소폭은 이보다 더 크게 나오면서 5천만 명 붕괴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령화에 대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사망자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출생아는 적어지다 보면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부담과 병력 손실을 늘리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등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출이 점차 증가하여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년 동안 280조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를 막지 못한 만큼 앞으로는 육아는 물론 주거와 일자리, 지방 균형 발전 등 전방위에 걸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소주값 인상을 두고 주류 제조업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주 가격 출고가를 올렸지만 올해는 빈병 가격이 인상되면서 또다시 가격 조정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포장지와 가스비, 인건비와 물류비가 오른 것도 인상 요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고물가에 시달린 서민들이 올 들어 난방비 폭등에 이어 소주값마저 오르면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주 6,000원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은 우리 서민들, 직장인들한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되고 위축되는 그런 단적인 사례인데, 물가 안정은 당국의 노력, 또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각계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부가 식당업소의 소주값 6,000원 시대가 다가오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음식점이 통상 1,000원 단위로 주류 가격을 올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또 한 번 소주값이 인상되면 상당수 음식점 가격이 병당 6,000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원재료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이 소주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 정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소주값 인상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주류업계를 직접 담당하는 국세청은 이미 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소주값 인상 자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업계의 최대한 협조와 설득을 구하면서 유통과 가격 결정 구조를 점검해 주류 가격 인상에 사실상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광섬유를 통해 뇌에 빛을 쬐어 특정 부위를 활성화하거나 억제할 수 있도록 만든 실험용 생지입니다. 이 생지가 자는 동안 주황색 파장에 빛을 쬐어 뇌 특정 부위의 기능을 억제했습니다. 그러자 알람 소리를 들려줘도 생지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알람 소리를 들려줘도 생지가 잠에서 깨지 않는 것은 각성에 관여하는 베네칙 시상액을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수면 중인 쥐에 녹색 파장에 빛을 쬐어 베네칙 시상액을 자극했습니다. 그러자 알람 소리가 없어도 생지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베네칙 시상액을 자극한 것이 실제 잠용종 소리를 들려준 것과 같은 효과를 낸 겁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은 이를 통해 동물이 깨어있을 때와 잠을 자는 동안엔 청각 신호에 반응하는 뇌신경회로가 다르다는 점을 새롭게 규명했습니다. 잠잘 때 소리 자극을 들려줬을 때 어떤 신경이 활동을 하는지를 관찰을 했어요. 그랬는데 의외로 청각신경은 자는 동안에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깨어있는 신경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베네칙 시상액 신경들이었죠. 연구진은 베네칙 시상액의 그리코라는 신경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베네칙 시상액은 뇌에서 감각 정보의 중개센터 역할을 하는 시상액의 일부로 주의력과 의사결정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연구진은 초음파나 전기 자극 등의 방법으로 베네칙 시상액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면 각성 관련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지난해 12월 노동 전문가 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12시간 한도로 관리하던 연장 근로 단위를 노사 협의를 조건으로 월이나 분기, 단기, 1년 단위까지 다양화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연장 근로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다양해지고 또 유연근로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대국민 토론회에서도 연장근로 선택지를 넓혀달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주 단위로 어느 정도의 집중 근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예측해서 사전에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희 업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연장 근로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출퇴근 사이에 11시간의 의무 휴게 시간을 두는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많이 몰리는 특정 주의 경우라도 최대 69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 이상으로 선택했을 경우 연장 근로 총량의 비례에 감축됩니다. 예를 들어 분기 단위로 연장 근로를 관리하면 기존 주 12시간에서 주 평균 10.8시간으로 연장 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산재 과로 기준인 64시간을 넘어서는 게 문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정 4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 이상이면 산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기 단위 이상에서의 관리가 이루어졌을 때 산재 인정 기준에 맞춰서 상한의 캡을 씌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들은 기존의 건강권에 관한 침해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장시간 근로를 초래한다며 제도 개편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분식집. 메뉴판 맨 밑에 3,000원짜리 0.5인분 떡볶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가게가 2년 전부터 도입한 반인분입니다. 손님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조금씩 나와서 다양하게 종류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해요. 최근 이 메뉴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손님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저희도 좋고 손님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서울 관악구의 한 제로웨이스트 상점. 쓰레기를 안 만든다는 이곳에 최근 손님들의 방문이 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샴푸와 세제, 비누 같은 잡화부터 파스타와 후추 같은 식료품을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아 가격도 싼 편입니다. 완제품보다는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하셨을 때 300g의 샴푸를 4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사가실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은 이유입니다. 1인 가구에 맞게 제가 조금씩 담아갈 수 있어서 오히려 시중에 파는 거를 사는 것보다는 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됐고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사는 작은 소비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값이 싸서입니다. 또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소량을 구매하다 보면은 다른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도 조금씩 이제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고물가와 환경 문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경제 불황이고 이제 주머니가 얇아지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 그 기후 변화 같은 환경권, 생태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하고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작은 소비가 유행한다는 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가 그만큼 고달프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진격하던 러시아군 전투 차량에 폭발이 일어나며 연기가 치솟습니다. 러시아 군인 한 명이 차량에서 뛰어내리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방이 뻥 뚫린 개활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부훌레다르 외곽. 파괴된 러시아군 전차와 전투 차량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이 개활지에 들어섰다가 우크라이나군이 매설한 지뢰와 포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입니다. 부훌레다르는 러시아의 계속된 공습에 사실상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도시를 지키고 있습니다. За наших дітей ми б'ємося, за наших українців всіх, за нашу націю, як би сказати.
Бо те, що робить Росія, це на даний момент я вважаю, що це є геноцидом українців. І українців нема другого виходу, як тільки перемога в цій війні. 부훌레다르는 동부 돈바스와 남부 자포리자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또 러시아가 2014년 병합한 크림 반도로 가는 철도가 지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부훌레다르를 차지하면 러시아 본토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를 지나 크림 반도까지 이어지는 점령지 방어가 한층 유리해집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최전선인 부훌레다르에도 아직 피난을 떠나지 못한 민간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하실에 사는 이들은 수도와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 빗물을 받아 사용하고 초를 켜 어둠을 밝힙니다. Ничего хорошего не чувствуешь и ничего не знаешь. Никто бросили нас, ни воды, ничего нету. Вот набираю воду, видите? 부훌레다르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역시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으로 도시가 폐허가 되면서 7만 명이던 인구가 약 5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혈전을 벌이고 있는 바흐무트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듭 제기해온 미국은 이번엔 국가안보보좌관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안보보좌관은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아직 러시아에 무기를 보낸 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We have at this point not seen them take the step of providing weapons to Russia for purposes of the war in Ukraine. 하지만 중국 내에서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 살상에 사용될 무기를 보내는 순간 중국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란 겁니다. We are watching closely. We know they haven't taken it off the table, and we are sending a clear message, as are our European allies, that this would be a real mistake because those weapons would be used to bombard cities and kill civilians. 미국은 지난 18일 독일 뮌헨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났을 당시부터 중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에 대한 모욕이자 먹칠이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미국은 단순한 심증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최근엔 드론과 탄약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도 내밀었습니다. We have intelligence that's been reported that they are contemplating sending 100 drones into Russia. We also know they're buying all their energy from them. You say it's been reported. Do you know that's what they're looking at, is sending in drones? And other lethal weapons. 윌리엄 번스 미 CIA 국장도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 제공을 검토하는 건 분명하다며 확신하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은 정보당국이 중국 동향과 관련한 첩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중이라고 전하며 중국의 러시아 무기 지원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А также преданию суду тех, кто совершил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кровав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против мирных жителей. Громадяни суспільства, тут всі ми тут захищаємо нашу незалежність. Прямо сейчас идет бой на наш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рубежах за наших людей. Наша ціль – деокупувати всі наші території. Крим є нашою землею. Років усе воно будувалось 38 рокі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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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За школой, за классом, больше всего. 프랑스 파리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행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푸틴 마스크를 쓰고 죄수 복장을 한 남자를 끌고 가기도 합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전쟁 반대를 외쳤습니다. Soutenons la résistance ukrainienne et ce sur quoi nous nous battons, c'est d'abord le retrait des troupes russes de toute l'Ukraine. 현지 러시아인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C'est un sentiment partagé de honte et de deuil et de responsabilité qui pèse sur. 독일 베를린에서도 주최 측 추산 5만 명의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무기 대신 민주주의라는 팻말을 든 시위대는 두 나라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Ich bin hier heute, damit nicht immer mehr Waffen in die Ukraine geliefert werden und das Sterben nicht immer noch verlängert und verschlimmert wird.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타이완은 더 남다른 마음으로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那你只要像乌克兰的那个样子的话，那我们呢，台湾，那中国根本就不敢对台湾动手。所以我们很希望就是说能把这样的一个正向的思考告诉他们。 벨기에와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 1년을 맞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Light will win! Ukraine will win! 지구촌 스타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맷 데이먼과 줄리아 로버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등은 모금 플랫폼 동영상에서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인 유명 인사 30여 명이 참여한 이 플랫폼을 통해 9개월간 약 2억 9천만 달러를 모아 우크라이나에 연대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지난해 자원 입대했던 20대 심리 상담사는 군인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점으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의 죄책감을 꼽았습니다. Є в мене побратими, знайомі, друзі, які втратили товаришів і вони не можуть продовжувати, зараз психологічно не можуть. Тому що є таке поняття, як провина вцілілого. Тобто це коли ти відчуваєш провину за те, що ти якимось чином не зміг врятувати свого товариша. 또 포로 생활처럼 극단적 환경에 노출되면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Люди виглядають добре після полону, переважна більшість, але це не значить, що їм добре. Вони не можуть про це сказати дуже часто, тому що в цьому і полягає, зокрема, досвід полону, що ти там, для того, щоб вижити, маєш повністю себе заховати. Повністю. Ти маєш все, знищити свої потреби, абстрагуватися від них повністю. 20년 넘게 군복무를 한 베테랑 군인도 전쟁터에서 늘 두려움과 싸웠는데 버티게 한 힘은 조국과 가족이었습니다. Сказать не могу. Я участвовал в операции, когда увидел, ч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а нас пытаются напасть. Я хотел это приостановить или даже опередить их, скорее всего. 한때 가장 친밀하게 생각했던 러시아군은 다친 병사들에게도 총을 쏘는 비정한 사람들이며 그들의 무능력함은 웃음거리가 됐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루 내내 러시아의 폭격이 이어질 때 어려운 점으로는 뜻밖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Сидим на позициях, еды много, какие хочешь, какая хочешь еда. Но идет обстрел, ее никто не хочет есть. Почему? Не. Потому что надо идти в туалет, а там кругом разрывы идут. Поэтому еды много, но никто ее не хочет есть. 또 물티슈 2장이면 샤워, 3장이면 목욕이라고 부를 만큼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полчаса, час, просто душ, потом ванна. А потом поспать, да. Поспать и покушать, да. 이곳은 이번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사진이 가득한 추모의 벽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빈 공간이 사라지는 만큼 우크라이나 사회가 보듬어야 할 아픔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조각난 잔해더미 위에 예배당 지붕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지진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기도가 삶의 일부인 주민들은 폐허 위에서나마 의식을 멈출 수 없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순간순간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기에 신을 향한 기도는 더욱 간절해집니다. والبلدة دون مسجد لأن الزلزال دمر المسجد الوحيد في البلدة حيث يبلغ عدد المصلين 1500 مصلي. 구호 물품을 배급받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수용시설. 좁은 텐트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지내거나 아예 맨바닥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Çadır sıkıntımız var herkesin olduğu gibi. Onun en büyük eksikliğini çekiyoruz. Çünkü insanlar burada ilk depremin olduğu günde yağmurun altında kalıp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아파트 52만 채를 포함해서 건물 16만 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부가 재건 계획을 발표했지만 생존자들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튀르키예 강진 발생 이튿날인 지난 7일, 정부는 118명 규모의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1진을 급파했습니다. 단일 파견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육군과 소방청 등의 구조 인력 중심으로 구성된 구호대는 최대 피해 지역인 안타키아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초반에는 도로에 쌓인 잔해 때문에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려웠는데 열흘간 악전고투를 벌이며 생존자 8명을 구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 몇몇 생존자들은 이렇게 샌드위치 같이 건물이 무너진 데 이렇게 있어서 그 이제 건물 안에 이제 파내려가서 그렇게 구조해야 돼서 한 서너 시간 넘게 구조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1진과 교대한 2진 구호대는 의료팀 비중을 높여 21명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2진 구호대는 의료 수요 파악과 이재민 구호 등 복구 재건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생존 확률이 높은 이른바 골든타임이 많이 지난 상황이었던 만큼 튀르키예 정부 요청에 따라 재건을 위한 임무에 집중한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추가 구호대 파견 대신 튀르키예 측에서 도움을 요청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히 임시거주지 건설과 보건 인프라 재건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현지에서 복귀한 2진 구호대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지난해 10월 20차 당대회 때 선출된 중앙위원 205명이 두 번째로 다시 모였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2차 전체 회의, 줄여서 이중전회가 사흘 일정으로 열린 겁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양회에 상정할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양회는 국정자문기구인 정치협상회의와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행사지만 시진핑 집권 3기가 공식 출범하는 올해는 평년보다 특별합니다. 먼저 시진핑을 국가주석으로 재선출하고 2인자인 리창 총리와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협 주석 등의 수뇌부 인선을 확정하게 됩니다. 당정 분리에서 당정 통합 기조로의 변화 속에 당 국가기구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방첩, 출입국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당중앙 내무위원회 출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근 백지 시위 등 민심 동요가 잇따르는 가운데 옛 소련의 KGB에 버금가는 거대 공안기구 출연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국무원이 맡아온 TV, 라디오 감독 기능을 당중앙 선전부로 통합한다는 설도 들립니다. 또 과거 중앙금융공작위원회가 부활해
인민은행의 독립성이 더 약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把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作为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的重要任务。按照坚持党的全面领导， 집중 통일 영도를 추구하는 시진핑 집권 3기, 일상회복 원년인 올해 양회 개막식에서 6% 안팎의 성장 목표를 제시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고속도로를 위태롭게 달리던 트럭이 결국 눈이 쌓인 갓길에 미끄러지며 역방향에 멈춰섭니다. 미국 북부와 서부에 강력한 눈태풍이 쏟아지며 29개 주에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와이오밍과 사우스다코타 등 중북부 지역에 폭설 경보가 내려지고 사우스다코타 등은 대규모 휴교령이 발령됐습니다. If you can, it's not worth the risk to yourself, and if you do get stuck, obviously someone has to come get you. 캘리포니아 북부는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송전선이 끊기면서 수십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폭풍이 서부를 통과하며 정전 사태는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네바다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Well, we were working, and I was ringing, and all of a sudden the light just went boop. Then they come right back on. It went out like maybe three times. Yeah, and then just stayed off. And now they're just off. 항공기 운항도 대거 중단됐습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선과 국제선이 무더기 결항하고 수천 대가 지연 운항했습니다. We decided to get here early just in case, drop the rental car off, and then we ended up getting a text message about being delayed anyway.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에서 산행 중이던 한인 등산객 3명이 눈사태를 만나 숨졌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지난 19일 일행 4명과 2,653m 높이의 콜척 봉우리에 오르려다 눈사태를 만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뉴욕 한미산업회 소속 50, 6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으로 현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시신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수많은 시신들이 산산조각난 목선의 잔해와 함께 해변을 따라 떠내려와 300m 가까이 흩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20m 길이의 목선이 이탈리아 서남부 크로토네 시합 해안의 암초에 부딪혀 난파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와 신생아를 포함해 사망자는 수십 명으로 계속 늘고 있고 해변까지 헤엄쳐온 생존자는 80여 명으로 거의 모두 성인입니다. 현지 매체 등의 보도를 보면 200명 이상의 난민을 태운 목선은 닷새 전 튀르키예에서 출발했습니다. 탑승자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파키스탄, 소말리아 등지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남부는 유럽행 난민을 태운 선박들이 입항을 시도하는 주요 경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로 지중해 중부 항로를 통해 입항하는데 선박 사고 위험이 큰 경로입니다. 이곳에서는 2014년 이후 난민 선박 사고로 2만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Tragedie del genere vanno evitate il giorno prima, non vissute così come le stiamo vivendo oggi, il giorno dopo. 현 이탈리아의 멜로니 정권은 지난해 반난민 등의 공약으로 탄생해서 국제적인 논란에도 난민 구조선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성명을 통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히면서도 한편으론 난민 미립국 브로커들을 인신 매매범이라고 거칠게 비판하며 미립국자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올해 국내 첫 1000만 관객 기록을 세운 아바타 물의 길의 상영 시간은 3시간 12분. 라라랜드, 위플래시의 데이미언 셔젤 감독 연출과 화려한 출연진으로 화제를 모은 바빌론은 3시간 9분. 25주년을 맞아 재개봉한 타이타닉은 3시간 15분의 러닝타임으로 역대 전 세계 박스오피스 3위에 오르는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짧은 영상, 쇼폼이 대세인 요즘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하는 외화 대작들의 상영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관객들도 호응하는 추세입니다. 3시간 10분인데 너무 길지 않나요? 길면 더 좋죠. 같은 값인데요. 다음 달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여우주연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타르는 2시간 38분. 4월 개봉을 앞둔 존윅4도 2시간 49분으로 시리즈 가운데 가장 깁니다. 마블 시리즈나 아바타 등 히트작 속편이 과감하게 상영 시간을 늘리면서 최근에는 영화적 체험을 강조하며 긴 러닝타임을 보이는 영화들이 늘고 있습니다. 짧은 콘텐츠가 증대할수록 오히려 그 반대쪽에 풍부하고 깊이 있는 볼거리들을 원하는 문화 심리가 같이 등장하게 되면서 짧게 가볍게 보기와 깊이 보기, 일종의 디깅 문화가 같이 양립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OTT 확산이 오히려 긴 영화의 흥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OTT에서 전편 몰아보기에 익숙해진 관객들에게 긴 상영 시간의 부담이 덜해졌고 비싼 영화 관람료를 내는 거라면 차별화된 콘텐츠를 소비하고 싶다는 심리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영화의 경우 지난해 한산 용의 출연의 감독 확장판인 2시간 30분짜리 한산 리덕스가 개봉했고 최종훈 감독의 외계인이 시리즈로 제작돼 2부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